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공인중개사 심기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마곡의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적당한 금액의 형성이 되어 있는가, 또 오를 가능성은 있는가, 또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가, 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제 아파트에 거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계산해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15회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한 이후에 부동산 학사 그리고 부동산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뭐 대학원에서 이 교수님들에게 이 부동산을 배우면서도 교수님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 가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 과연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은 모든 사람이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자,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데요. 왜 비쌀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인 요인과 대단지 선호 현상, 그리고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이 어우러지면서 부동산 가격을 좀 폭등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리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아파트는 항상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금보다 항상 더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강서구의 나홀로 아파트를 살 때는 강서구 대단지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서구의 대단지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뭐 반포의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또 강남의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자기보다 더 낮은 곳에 뭐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상 비싼 아파트만 보인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대단지 선호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아파트를 살 때 제가 이런 아파트가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파트는요,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것은 뭐 교통도 편리한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이것이 재건축이 또 아주 수월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단지 선호 현상 때문에 이러한 대단지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요.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또 빌라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비싼 평당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남으로 갈수록 또 좋은 곳으로 갈수록 이런 대단지 선호 현상과 이런 가격에 비례해서 높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자체가 대단지가 형성될 수 있는 이 원인 자체가 이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뭐 택지개발지구 이런 것들을 보면 논밭을 갈아서 이 대단지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정부가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을 한 후에 거기에 대단지 아파트를 세울 수 있을지언정 개인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이 없으면은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선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내 자본에 적당한 뭐 빌라라든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든 이렇게 잡아서 거주를 하면 될 텐데, 이런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이 있다 보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내가 가점을 또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즉 무주택 기간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청약이 가능하고 이런 대단지 아파트에 로또처럼 당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빌라라든가 뭐 나홀로 아파트에는 전세로 살고 그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만족이 됐을 경우에는 로또 당첨처럼 한번 청약을 넣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대단지 아파트에 당첨이 되는 것이 모든 서민들의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따지지 말고요. 이런 현상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좋은 아파트,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가 빌라라든가 나홀로 아파트에 비해서, 그리고 좀 지역적으로 떨어지는 곳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파트만 쳐다보면서 뭐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바라는 아파트의 가격이 항상 높은 것이고요. 실제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보세요. 지금 가점 거의 필요 없습니다. 뭐 1순위만 돼도 뭐 좋은 아파트 당첨될 수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가 과연 지금 꼭지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좀 좋아지면, 금리가 떨어지고 부동산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좋은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하지, 또 지금은 또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청약이 과연 뭐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러한 그 청약 통장을 또 잘 헐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정말 로또 돼서 분양권을 팔 수 있을 때 한번 뭐 큰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요인과 대단지 선호 현상,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이 어우러지면서 항상 우리는 어떠한 일정 수준 이상의 아파트를 원하는 그러한 바람으로써 가격이, 그런 것들이 월등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을 없애면, 대단지 선호 현상을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좋아질 수 있을까? 뭐 이거는 사실상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어떠한 또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서 또 정부에서는 뭐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냥 뭐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뭐 서민의 눈을 좀 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어떤 정권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순응해서 뭐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또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오른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떨어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말이 오를까요? 사실상은 뭐 오르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뭐 두 말 다 맞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다는 사람 쪽에서 이야기대로 계속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면요, 정말 이 금액이 어디까지 오를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오를지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주택가격도 오르고 내 소득도 같이 올라서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뭐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뭐 내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가격만 계속적으로 너무 오르면은 이것이 또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떨어진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어떤 주거 환경에서는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요, 그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이 아마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폐허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은요,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빈민굴처럼 변해버리는 그러한 대단지 아파트도 있거든요. 이것이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새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어떤 정부의 주도 하에서 이 택지 개발로 인해서 계속 깨끗한 아파트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주거복지에 굉장히 좋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뭐 프랑스 파리 뭐 이런 데는 뭐 빈대가 막 발생을 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 일부 기숙사라든가 뭐 고시원이라든가 일부에만 있지, 우리가 사는 가정에 뭐 빈대가 발생을 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는 것이, 이런 30년 40년 만에 계속적인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주거복지는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올라도 문제고요, 떨어져도 문제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어느 선에서 오르다가 조금 떨어지고, 적당히 오르다가 또 어느 선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사람의 이론 하나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접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정권에서도 이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안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떨어뜨리려고 했던 정부는 가격이 올라갔고, 이 정부가 당선이 되면은 부동산이 오르겠구나 막 기대를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멈춰버리고 거래도 절벽이 되다 보니까는 뭐 공인중개사들이 망해 나가고, 영끌을 했던 뭐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에 허덕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좋은 현상이고 안정화되는 현상인지는 여러분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거에 너무 믿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이런 부동산 지식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통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파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엠벨리 아파트라든가 또 강서구의 뭐 여러 좋은 아파트,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는 왜 그 가격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나름대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주장하는 이 이론에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계산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엠벨리 7단지 아파트입니다. 7단지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고요. 마곡 나류역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앞에 롯데에서 지금 특별계획구역을 만들면서 거기 뭐 호텔도 들어서고요. 굉장히 뭐 쇼핑몰도 들어서고요.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곳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강서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 자체는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호가를 기준으로 했고요. 뭐 호가가 비싸다 싸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엠벨리의 7단지 아파트 33평형을 기준으로 했고요. 가격은 16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이것이 예전에 그 SH공사에서 이 엠벨리 아파트에 대해서 뭔가를 공고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건물 가격이 평당 한 7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공개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건물 가격을 한 700만 원 정도로 했고요. 다른 아파트도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공급 가격을 한 평당 70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물 가격이 한 2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다 땅값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값, 토지 가격이 계산을 해보면 14억 2천만 원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 엠벨리 7단지의 33평형의 대지 지분이 13.44평입니다. 그러면은 지분당 이 가격이 1억 565만 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단지 아파트의 이 토지 가격이 1억 565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비싸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격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곡역에 C9-1이라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SH공사에서 2022년도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어느 업체로 매각이 되었는데요. 그 한 평당 가격이 1억 3,2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화곡역에 가면은요, 삼성전자 A센터가 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출구 앞에 있었던 그 토지가 2021년도인가요? 한 8,900만 원인가? 이렇게 팔렸어요. 그 땅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증미역 앞에 이마트 부지가 9,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거의 1억 원에 팔렸죠. 자, 주변의 지가가 1억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곡의 가장 비싼 토지가 1억 3,200만 원에 매매가 된 사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엠벨리 7단지의 33평, 엠벨리 7단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곡역과 제일 가까운 아파트고요. 이런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인 곳과 아주 가까운 아파트의 토지 가격이 1억 565만 원.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사시면 안 되고요. 아직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이건 힐스테이트 마스터 아파트입니다. 마곡에서 진득마을이라고 하죠. 신방화역에 있는 이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더불어서 이 유일하게 민간 아파트로만 구성된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마곡역에서 좀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곡역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한 10분 정도 이상 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거기는 35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나와 있는 호가가 14억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계산 방법을 해서 건축 단가는 700만 원을 계산을 해봤더니 건물 가격이 2억 5천만 원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토지 가격이 11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대지 지분이 좀 커요. 16.41평. 그래서 지분 평당 보시면은 7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7천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값은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급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만이 이 땅값이 제대로 계산이 되지 매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요. 이것이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매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건설사들 혹은 이제 시행사들이 매수인이고 이 토지는 거대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는 이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급자 입장에서 계산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저는 1억 원, 7천만 원 그렇게 크게 무리한 금액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업지역 땅과 이 주거지역의 땅은 정말 차이가 많아요. 공시지가도 그렇고 용적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틀립니다. 하지만 특징이 뭡니까?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런 땅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협조를 해야 되고 어떤 거대 자본이 들어가야지만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어떠한 상업지역과 비슷한 가격에 형성이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를 볼게요.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는데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34평형 가격은 13억 정도의 매도 호가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건물 가격이 2억 4천만 원. 그러면 토지 가격은 10억 6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13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분 평당 보면은 8,153만 원. 자, 이런 정도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가까운 화곡역 앞에 바로 앞에 있는 필지가 8,900만 원의 상업지역 땅이지만 팔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8,153만 원. 비싸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주변에 어떤 역세권의 최고 좋은 필지와 그 인근의 아파트 가격에 이 땅 가격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강서구뿐만 아니라 좀 강남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강남으로 가서 우리가 뭐 잘 아시는 삼성 아이파크라고 아실 거예요. 청담동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뭐 널리 알려진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몇 평형 이렇게 쓰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용 59평짜리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물론 뭐 이분들이 보시고 뭐 가격을 왜 그런 식으로 정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이버에 나와 있는 가격이 78억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78억짜리를 기준으로 했고요. 이거는 건물 가격이 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물 단가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뭐 한 1,000만 원 정도를 높였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 가격이 한 11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에서 건물 가격을 뺀 토지 가격이 67억 정도가 되고요. 대지 지분이 한 25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분 평당 2억 6,8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지분당, 즉 한 평에 2억 6,800만 원. 뭐 여기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한국전력 부지 있죠? 물론 그거는 굉장히 뭐 아주 핵심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삼성 아이파크가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한국전력에서 현대자동차로 매각되던 당시에 평당 4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주변에 뭐 2, 3억짜리 땅은 흔합니다.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 아이파크의 지분 평당 가격이 2억 6,800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놀라운 가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뭐 주변의 상업지 땅에 비례해서 아파트 가격에 토지 단가가 올라가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잠실 리첸시 아파트예요. 33평. 잠실 아주 역세권에 있는 좋은 아파트이죠. 가격이 30억 정도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기준으로 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도 한번 7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본 건데 건물 가격이 2억 3천만 원. 그렇다면 토지 가격이 27억 7천만 원이거든요. 여기 대지 지분이 12.13평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분 평당 2억 2,800만 원입니다. 주변의 집가에 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아파트 부지, 용적률이 250%밖에 되지 않는 이 아파트 부지를 평당 2억 2,800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공급자 입장에서 2억 2,8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청담동에 리베라 호텔 앞에 있는 그 호텔 부지가 매각이 돼서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멋있는 주상복합을 지려고 하다가 지금 PF 문제 때문에 지금 중단된 건물이 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거기가 2억 중반대였어요. 토지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이러한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땅의 토지 가격이 2억 중반대는 충분히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뭐 한남동이라든가 용산 개발을 통해서 그 인근에 사람들이 더 집중적으로 몰리게 될 때 그 인근의 상업지 가격은 더욱더 치솟을 겁니다. 아마 제가 용산 뭐 한 2, 3년 전에
대로변의 지가를요, 한 1억 정도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억이 넘어섰어요,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핵심 아파트죠. 대단지 아파트고, 거기 아파트의 지분 가격 곱하기 주변의 상업지역 땅, 그리고 건물 가격을 더하면은 아마 그 아파트 가격이 대충 나올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땅값인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그런 땅값, 그것이 주변의 상업지역 땅값과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거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이것이 앞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 7단지 아파트 가격, 그리고 6단지, 5단지 이 마곡의 아파트 가격과 주변 강서구의 핵심 지역의 역세권의 아파트 가격이 여러분들이 과연 비싸게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앞으로 반토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마곡에서 공인중개사로 현업에 일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를 느끼기도 합니다. 야, 과연 이것이 정말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올라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를 우리가 선호해야 되는 상황이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단지 아파트라고 해봐야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뭐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엠벨리 아파트도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3분의 1 정도는 갖고 이제 앞으로 3분의 2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 아파트가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모두 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어차피 부동산은 투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안든 아니면 이익을 가져가던 하시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닥터마곡 럭스나인 공인중개사에서는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분석하고, 또 물건도 제공하고, 또 중개도 하면서 여러분들께 부동산에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또 반려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